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 읽기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민스키 모멘트, 민스키의 순간 이런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민스키 모멘트는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경제학계에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조셉 슌페터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민스키의 순간이 뭐냐? 이 누적된 부채가 어느 한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죠. 또는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을 지나면은 자산 가치의 붕괴와 경제 위기가 급격하게 터진다. 이걸 이제 민스키의 모먼트, 민스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가 벌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에도 이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리처드 로즈크랜스가 Next Great War, 다음의 세계 대전이라는 책을 썼었죠. 근데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또 서로의 불신이 쌓여서 어떤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은 세계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민스키 모멘트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부채 쓰나미죠. 부채 쓰나미. 그래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한 20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20조 달러의 유동성이 재정 통화 정책으로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 돈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하고 전 세계 GDP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GDP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전체 증권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그때그때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죠. 그런데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GDP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올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이 듣던 해죠. 2007년에 이제 바로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고, 2017년, 18년에도 우리가 증권시장의 폭락을 한번 경험했던 때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민스키 모먼트가 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국가별로 증권시장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여러분 눈을 번쩍 할만 하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낮은 데부터 얘기 드릴까요? 중국의 상하이 증권시장은 25%. 그래 2020년에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갔느냐. 일본은 40%. 미국 시장이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51%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61%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67%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코스닥은 100%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세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산 종목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흔히 이걸 달러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를 비롯해서 주요 6개 통화 가치에 비교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가지수 내듯이 냅니다. 그 달러 인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2008년에는 75.18이었는데
한때 이제 10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93.7까지 내려왔네요. 그 달러 가치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 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세계 증권시장, 특히 한국의 증권시장은 엄청 올랐고, 그런 것들을 결합해 보면은 세계 증권시장의 총액이 GDP보다 높게 되는 그러한 점에 우리가 도달했고, 또 이것이 어쩌면은 민스키가 지적했던 그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위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몇 가지 정리해서 보시면은 극심한 실물 경제 불황 속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안전자산, 국채나 금, 그리고 위험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최장기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상태에 가고 있어서 금 가격도 높이 올라갔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이 87조 달러인데 세계 GDP 합계도 87조 달러쯤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스키 모먼트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있죠. 저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얘기한 게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근데 로버트 실러가 개발한 주가 수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APE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흔히 말하는 요즘엔 이 줄여서 쓰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빅2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를 했다. 빅2에 급증을 해서 이 CAP 지수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기를 경고하는 하나의 사인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중국 등 해외 추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이 국가 전반적으로 민간, 기업, 국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은 민스키 모멘트를 걱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정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여파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달러가 폭락할 거다. 어떤 사람은 주가가 폭락하고 금이 폭등할 거다. 어떤 분은 악화되면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에 빠질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융과 실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면은 동전의 양립입니다. 앞면과 뒷면입니다.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금융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면은 버블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거품이 언제 빠질까 하는 우려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이 실물의 가치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갔다면은 여러분 자산을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분배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자산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위기에 빠질 때 더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달러 가치가 폭락해서 달러 체제가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얼마 전에 제가 달러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기축통화체제가 바뀌거나 하는 것은 거의 나타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이죠. 지금까지 역사상
기축통화가 변경됐던 것은 한 1세기 전에 영국의 파운드에서 미국의 달러화로 바뀐 것이 유일합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도 세계 외환 보유고 중에 62%는 달러고 유로가 20%, 일본의 엔화가 5.7%, 그리고 위안화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은 금융의 불확실한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극복이 돼서 실물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위험한, 불확실한, 변동성이 큰 그러한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스키 모먼트가 나타나도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